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존재하며 그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상세하고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전형적인 공포썰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여름밤 대학생인 민수는 오랜만에 고향인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민수의 할머니가 살고 계신 곳으로 도심과 떨어져 있어 늘 한적하고 조용했습니다. 도시에선 경험할 수 없는 밤하늘, 별들을 보며 민수는 잠깐 동안에 고향 방문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도착한 날 밤은 유난히 어둡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할머니의 따뜻한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민수는 잠을 자기 위해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은 어릴 적 그가 할머니 댁에 올 때마다 지냈던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에 들기 전에 괜히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밖에서 부슬부슬 들리는 소리가 그 이유였습니다.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잠시 지나가는 동물인가 싶어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귓가에 맴도는 그 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결국 창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창밖의 안개는 더욱 짙어져 있었고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민수는 가벼운 기분으로 다시 잠자리에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닫으려는 순간 안개 속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저 바람에 날리는 나뭇가지라고 생각하려 했으나 그 형체는 점점 집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발자국 불빛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서 형체가 점점 민수에게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자 민수는 할머니를 깨우러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형체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민수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자책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운 뒤에도 계속해서 불안해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할머니에게 어젯밤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잠시 주저하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봤구나. 그건 아마도 안개 속의 사람일 거야. 민수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어 당황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안개가 짙은 날에 무언가를 본다고 해. 하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들.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다들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더라고. 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수는 그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마을을 한번 돌아보려고 나섰습니다. 양손에는 손전등과 작은 카메라를 챙기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핸드폰도 들고 나갔습니다. 다행히도 그날은 날씨가 맑았고 안개가 끼지 않아 민수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계속해서 미심쩍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고 무엇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다른 날 밤 이번에는 마을에서 친해진 동네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마을에서 먹는 신선한 음식을 즐기며 민수는 안개 속의 사람 이야기를 그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한번 본 적 있어. 그때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길 그 형체는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거라고 하셨지. 민수와 친구들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민수는 그 이야기를 더욱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날 민수는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며 손녀가 좋아하는 할머니의 옛날 앨범을 뒤적였습니다. 앨범 속에는 오래된 마을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장의 사진에서 안개 속에서 본 형체와 비슷한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과 함께 배경에는 짙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나타난 사람의 형태가 보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도 처음 보는 얼굴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침묵 끝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할아버지일지도 모르지.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보이지 않던 그치만 아직도 가족들을 지켜보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왠지 모를 따뜻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가족을 향한 깊은 애정이 전해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번 고향 방문을 통해 두려움을 이해하고 가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올 시간이 다가오자 민수는 마지막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며 안녕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에서 다시 한번 안개 속의 형체와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 형체에게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라고 속삭이고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민수는 이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며 단순한 공포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자신만의 특별한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댁을 방문할 때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안개 속에서 여전히 자신을 지켜봐 주고 있을 할아버지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의 일이었다. 나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학교 생활에 충실하며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저렴한 월세로 구한 낡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오래된 건물이라 밤이 되면 종종 이상한 소리를 내곤 했다. 처음 이곳에 이사 왔을 때는 그런 소리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일들이 더해져 갔다.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방위록을 정리하고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겨우 잠에 들락말락하는 그 순간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놀란 마음에 일어나서 문을 바라보았지만 현관문 옆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문 너머로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침대에 눕자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명료하게 그리고 강하게. 조금 기분이 나쁜 느낌이 들어 문 너머로 누구세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렇게 몇 번을 더 반복한 끝에야 소리는 멈췄고 나는 잠이 들 수 있었다. 다음 날이 되어 친구들과 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친구들은 그냥 취객이었겠지.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나는 좀처럼 그 일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며칠 뒤 이번에는 저녁 늦은 시간에는 방 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 번호가 없는 부재중 전화였다. 뭐지?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무음의 상대방이 들려오다가 이내 전화가 끊겼다. 약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가끔 이상한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그 뒤로 그 전화는 매일 같은 시간 밤 11시만 되면 걸려왔다. 이제는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전화기를 바라보는 것도 두려워질 정도였다. 며칠 뒤 용기를 내어 전화를 다시 받았을 때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낮고 쉬 끄덕이는 숨소리가 있었다. 누군가가 확실히 전화를 걸고 있는 것이었다.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발신 번호가 없는 전화라 추적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러던 중 한밤중에 어느 날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문 밖에서 알 수 없는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담담히 속삭이는 그 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다. 놀라서 경찰에 전화를 했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별다른 흔적을 찾지 못했다.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로 전화도 노크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다만 그 사건이 있은 후 나는 그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뒤에야 그 집에 얽힌 소문을 들었다. 몇 년 전 그 오피스텔에서 한 여학생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여학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전화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가끔씩 떠올라 나를 소름 돋게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평범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는 직장인인 민준과 그의 아내 그리고 아이가 살고 있었다. 민준은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처럼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와 아이는 이미 잠든 듯한 조용한 집안이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주저앉아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민준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소리는 천장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툭, 툭.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지하실에 새어나오는 물소리인가 싶어 민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내나 아이가 깨어날까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천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특별히 이상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소리 나는 곳을 살펴보기로 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보니 천장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다. 이틀, 3일이 지나면서 민주는 다시 그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번에는 더 심해진 느낌이었다. 의아해하던 민주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지만 아내는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는 피곤한 탓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던 어느 밤 민주는 꿈을 꾸었다. 그는 낯선 복도를 걷고 있었고 그 끝에는 작은 문이 하나 있었다. 문을 열자 낯선 빈방이 나타났고 방 한가운데에는 물이 고인 흔적이 있었다. 깨어나자마자 그는 방금 꾼 꿈이 매우 생생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저 꿈일 뿐이라며 신경을 끄기로 했다. 그러나 꿈은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계속되었다. 꿈속의 방은 점점 그 모습을 또렷하게 드러냈다. 민주는 꿈속에서 느끼는 공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 방 안에는 푸른빛이 감도는 칠판이 있었고 칠판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쓰여 있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민주는 마침내 그 방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꿈속의 복도와 흡사한 아파트의 비동 복도를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꿈에서 본 방과 비슷한 구조의 빈 아파트를 발견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민주는 신기하게도 문고리를 돌릴 수 있었다. 문이 열리자 꿈에서와 똑같은 방이 펼쳐졌다. 방 안 중앙에는 고인 물이 있었고 푸른빛이 감도는 칠판도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칠판에 쓰여있던 글자가 점점 지워지더니 조심해 라는 글자가 떠올랐다. 민주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방을 빠져나오려 할 때 문이 갑자기 닫히며 잠겼다. 민주는 당황해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쳤지만 바깥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곳에 갇힌 듯한 기분에 그는 두려움에 떨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 한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민주는 천천히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민준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민주는 공포와 혼란에 사로잡힌 채로 그 남자를 향해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여긴 어떻게 들어왔나요? 남자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칠판을 가리켰고 민주는 다시 그 글자를 바라보았다. 칠판의 글자는 또 다시 바뀌어 있었다. 가족이 위험하다. 민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에 더욱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그 경고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간신히 문을 열고 방을 뛰쳐나와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직장에 나가면서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내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민준의 간절한 표정에 결국 응해주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그 방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방 안에는 실제로 누군가 생활한 흔적이 가득했고 벽에는 그동안 쓰여져 있던 글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이후 그 둘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그 방은 오래전부터 비어있던 빈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방은 결국 철거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민주는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겪은 놀라운 사건은 가족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았다. 그리고 민주는 어느 날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그 방이 아닌 자신의 집 거실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꿈이었다. 그는 그 꿈이 다시 어떤 경고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다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가끔씩 그 꿈을 떠올리며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묘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 칠판에 쓰여있던 글들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을 그는 알게 되었다.